한국의 자유민주 질서를 지킴에 있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실시간으로 또 녹화된 방송으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까지 183일인가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딱 6개월 정도 앞에 두고 이제부터는 그 시간이 바짝바짝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 실세들은 그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 정권을 야권 세력에 빼앗기지 않는다, 선거에 지면 물려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예 빼앗겨서는 안 된다. 빼앗겨서 야권 세력이 청와대를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우리는 다 죽는다. 누가? 문재인 그리고 정권 실세들 저질러 놓은 일이 산더미 같은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민심이 이걸 살아남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가지고 편안한 삶을 살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해온 일, 저질러 놓은 일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들은 이 끔찍한 망상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 연장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남북 평화쇼입니다. 둘째로 재난지원금 퍼붓기입니다. 셋째로 언론 재갈법을 통과시키거나 불연이면 언론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갖고 정권 심판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상모략극을 벌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첫째, 남북한의 평화쇼는 지금 그 위험이 우리 앞에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평화쇼를 한다, 이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더불어 평화쇼를 반드시 할 것이다 하는 위험, 철로가 지금 우리 눈앞에 깔려 있는데, 그 첫째가 공식으로 표명되지는 않았지만 로마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10월 중에 북한을 방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교황이 북한을 방문하게 된다 그러면 교황을 유도하는데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로마에 가서 교황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 방문을 강력히 요구했고, 교황이 그때는 답변을 사실상 유보했는데 나와서는 약속했다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교황청하고 물밑에서 마찰이 있었던 일이 있는데, 그 이후에 꾸준히 여러 갈래로 교황의 3월 9일 선거를 앞둔 시점에 딱 평화쇼를 하기 좋은 재료로서 이 교황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마 물밑으로 혈안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가톨릭 신자입니다. 평양에 신자가 없고 천주교 신부 사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평양 교구는 설정되어 있고 그 교구장은 서울 교구장인 염수정 대주교가 현재 자동적으로 평양 교구장을 맡고 있지만 신자도 성당 교회도 그리고 신부 사제도 수녀도 없는 그곳에 교황이 간다. 그러면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가게 됐다고 한다면 가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이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교황의 메시지가 온당한 것인가? 교황청에서 이 텔레비전을 모니터링 하진 않겠지만 이게 소문으로 저는 다른 갈래로 로마 교황청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만일 가게 된다면 평양에서 김정은이에게 남북한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너 나 앞에서 핵폭탄을 언제까지 어떻게 포기하겠다는 걸 약속해라, 이 메시지를 갖고 간다면 가도 좋다. 그러지 않고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주의 평화가 그대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이 평양에, 하나님의 평화가 김정은 머리 위에, 이 소리 하려고 한다면 교황은 가서는 안 된다. 이 정권은 제가 들은 이 여러 갈래의 얘기를 종합하면 그 교황 방문 길에 문재인 대통령이 첫째 동행을 한다.
그것이 안 된다면 판문점에서 교황이 가운데 서고 양쪽에 김정은과 문재인이 서서 교황의 그런 메시지, 하늘이여 하나님 한반도의 주의 평화가 이들과 함께, 주의 평화가 이들과 함께, 문재인과 김정은과 함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황제 세습 체제, 이 독재 체제와 자유민주 질서의 대한민국과 함께, 이게 모순되는 메시지를 남기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저는 심각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황은 오지 마라, 평양에 가지 마라 하는 운동을 천주교 신자들 사이에서도 벌려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황이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고 가서 좋은 말로 축복을 내릴 수도 있는 그런 현재 사정이 아닌 이 한반도 사정을 로마 교황청에서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2018년 9월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평양 시민들 앞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호칭하면서 저는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가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되어 있는 헌법상의 영토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이 말로 그것만 갖고도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포기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경재 동지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같은 시기에 평양에서 이른바 9.19 군사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휴전선 우리의 이 주체적인 이 방어지대를 지키기 위한 공중정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 스스로 평양 김정은이에게 이 수도권을 내준 꼴이 되는 이런 일들을 계속했고, 지금 이 시기에도, 이 시점에도 문재인과 그 직계 강경파들, 주사파들은 한미 동맹을 와해시켰다. 주한미국 철수해야 된다. 그리고 종전선언하고 그래야 해요. 평화협정의 길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고,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70여 명의 야당 의원들이 발의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180석의 의석을 가진 이들이 지금 못할 짓이 없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많은 법을 그냥 무소의 뿔처럼 덤벼들어가지고 통과시켰지요. 북한 전단 금지법은 전 세계로부터 비난받았는데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국민들이 내용을 잘 몰라요. 이게 사학이 완전히 권력에 장악되는 이런 악법인데도 이 무기력한 야당이 이걸 그냥 그대로 통과시켜주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내년 선거에서 제1야당 국민의힘 당이 민심을 제대로 수습해서 뭉쳐서 조직화하고 싸워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고생을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에서 소리소리 외치는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불실한 야당 때문에 야당이 국민의 존경을, 정권 쪽의 존경이 아니라 정권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야당 하는 일에 박수를 보내고 당신들 수고한다 하는 그런 야당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죠. 제야 인사들이, 그리고 정광훈 목사 같은 분들이. 이번에 지난주일에 이 악법이 슬며시 통과될 때 국민의힘 당은 이걸 방조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방조를 했느냐, 그동안에 차지하지 못했던 21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 부의장 정진석 의원이 차지하고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 당 삼선 의원 등이 다 차지했어요. 그 중에는 제 보좌관 했던 의원도 하나 섞여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축구한다고 했지만 쓴 웃음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8자리 먹고 이 사학법 그리고 몇 개를 아주 편안하게 통과시키죠. 국민들이 눈치 못 채니까, 국민들이 눈치 못 채는 사이에. 그러니까 이런 야당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야당을.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도대체 야당. 뭐 제가 여기 와서 늘 딱딱한 얘기만 했는데 야당 얘기 끝에 이 야당의 본 모습이 어찌해야 되는가 하는 에피소드를 제가 2개만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56년이니까 저희들이 고등학교 2학년 가을이었습니다. 학교가 그날 수업이 없는 날이 돼가지고 친구 3명이 야 우리 태평로 의사당에 국회 방청하러 가자 그러고 갔어요. 교복 입고. 그 학교가 종로구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의사당하고 멀지 않았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들락날락하는데 아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야죠. 그런데 박순천 의원이 나오시더라고. 우리가 그때는 신문을 열심히 볼 때니 박순천 의원이 별명이 박할매라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소리 질더니 이 양반이 우리를 쳐다보더라고. 그리고 다가갔지요. 우리 저 방청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몇 명이냐? 3명입니다. 따라와. 그러니까 경위가 우리를 제지를 못해요. 그래 2천 방청석까지 안내해놓고 잘 듣고 가라고. 우리가 고등학생이지만은 야당 신문을 읽고 정치 동향을 그런 대로 시민의 한 사람, 유권자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읽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야당이 정의롭다. 야당이 하는 일대로 박수를 치면 되는가 보다. 이런 관념이 야당의 모양이 제게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자, 80년대, 90대 초까지 김영삼 총재가 해운대에 모이자 그러면 공책 100만 명이, 100만 명까지는 안 되지만 20, 30만 명이 모여요. 김대중 총재가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보라매 공원에 모이자 하면 그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가 이걸 백으로 해갖고 필요한 법안을 이걸 저지도 하고 통과시키고 그게 야당의 모습입니다. 1980년대 50 정권 12대 국회의 초기의 일입니다. 저는 인권위원장을 맡고 활발하게 활동한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시내의 유명 호텔의 커피숍에 볼 일이 있어서 가서 3사람이 차를 마셨습니다. 나올 때 제가 계산하려고 했더니 1인분만 계산이 돼 있어요. 그 팀장이 왜 1인분밖에 안 나니까 눈을 끔뻑끔뻑 하면서 귀에 가까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1인분만 내십시오. 그리고 자주 오십시오. 그러더라고. 가슴이 찡해요. 그 다음부터 거기 가나 마나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다가 또 한 번 갔어요. 그때는 5명인가 갔는데 딱 1인분만 계산을 하는. 그때는 제가 정말 울컥하는 심정이었어요. 그때 젊은이들은 이 정권과 대항하는 야당이 그 방향이 옳다. 당신들 정말 열심히 한다. 수고한다. 눈물겹다. 이게 커피가 대수냐? 이런 심정으로 우리를 응원할 때 우리는 힘이 쏟았어. 결국 그 야당이 중심이다가 6.29 선언을 이끌어낸 거 여러분들이 아마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 이 야당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존재를. 자, 제가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이제 무기력한 야당이 3월 9일 선거에 이겨내기 위해서 그 주체 세력으로서는 미약하기 짝이 없고 국민의 존경도 받지 못하고 우리가 그들을 따를 수도 없다. 그러면 뭐냐? 광화문이다 이거야. 광화문. 2019년 10월 3일 단군 이래의 최대 인파라고 하는 그건 정확한 말입니다. 이성계 이태조가 경복궁을 창건한 이후에 그 육조거리가 생겨서 광화문이 생성되는데 가장 기록상 실록의 인파가 왕조실록의 인파가 가장 모였던 것이 고종 때 조선조 말기에 영남 만인소를 올리는 것 또는 대원군 때의 서원철폐를 반대하는 이게 서생들이 거기에 와서 집단 상소를 제기할 때 거기에 만여 명이 모였다 이런 얘기했는데 2019년 10월 3일 그 광장에는 이 정권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의 인파가 모였어요. 이 정권은 말끝마다 촛불 집회로 탄생한 정권이라고 했죠. 촛불 집회에 모인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단군 이래의 최대 인파. 고종 때, 대원군 때보다도 더 많은 인파. 그러니까 이걸 가장 두려워한 거예요. 이와 같은 단군 이래 최대 인파를 모으는 동력을 만든 사람은 야당도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전광훈 목사야. 전광훈 목사. 전광훈 목사의 지도력과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그래야 광화문의 기적을 이뤘는데 지금도 이 광화문은 코로나로 막아놨어. 그러니까 이들에게 코로나는 아주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민심은 어디로 도망가냐? 도망가지 않는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민심은 광화문 광장 밑으로 펄펄 끓고 있어. 이제 또 다른
제2의 광화문 집회를 우리는 3월 9일 이전에 여러 번 개최해가지고 이 정권이 기도하고 있는 평화쇼는 가짜다, 재난지원금에 속지 마라, 중상모락에 속지 마라. 그리고 이들이 굴레벗은 말처럼 이제 이 폭력적 권력은 자기 당 소속 국회의장까지 언론재갈법 상정을 미룬다고 개새끼라고 하는 정권이에요. 개새끼. 그러니까 이런 정권이 오래 가게 할 수 있겠냐 이게. 개새끼, GSGG, 개새끼라고 해서 김성원인가 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존칭도 상해하고 벽병서 개새끼라고 하는 이런 굴레벗은 말처럼 망발하는 이 정권을 우리가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있겠냐. 제2의 광화문, 눈에 보이지 않는 광화문으로 우리는 모일 채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찬정 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